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혹시 댁에서 이런 풍경 낯설지 않으신가요? 거실 TV에서 심각한 뉴스, 예를 들어 전쟁이나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그때 부모님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른들 얘기야. 넌 몰라도 돼. 가서 공부나 해. 채널을 획 돌려버리죠. 부모님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지만 이 순간 아이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 나는 세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구나.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유튜브나 SNS를 켭니다. 그곳엔 자극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죠. 대화의 차단은 보호가 아니라 왜곡된 세상으로의 방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아이를 어린애가 아닌 예비 시민으로 대우하며 세상을 가르치는 고품격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앞서 긴긴밤이나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좋은 책들을 읽혔습니다. 책 속에서 연대, 정의, 공정 같은 훌륭한 개념을 배웠죠. 하지만 책 속에만 머물면 그건 박제된 지식일 뿐입니다. 이 지식을 살려내는 도구, 바로 뉴스입니다. 책에서 칸트가 인간을 도구로 쓰지 말라고 했지? 이론 근데 오늘 뉴스 봐봐. 이 회사는 직원들을 도구로 취급했네? 현실. 이렇게 연결해줄 때 아이는 깨닫습니다. 아, 공부가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삶과 연결되어 있구나. 책과 뉴스를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터러시 교육의 완성입니다. 많은 아버님들이 뉴스 앞에서 해설위원이 되십니다. 이건 말이야 역사적으로 보면 하며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시죠. 그 순간 아이는 귀를 닫습니다. 아, 또 설교 시작이네. 첫 번째 원칙, 가르치려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오히려 좀 모르는 척하는 게 기술입니다. 요즘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데 너희 학교 친구들 생각은 어때? 아빠는 좀 판단하기 어렵네. 아이에게 마이크를 넘기세요. 자신이 존중받는 파트너라고 느낄 때 아이는 비로소 어른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칙, 아이의 주장에 바로 반박하지 말고 반문하세요. 토론 용어로 악마의 변호인 역할입니다. 아이가 CCTV를 무조건 많이 설치해야 해요. 범인 잡아야죠. 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넌 인권도 모르냐? 라고 면박 주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공감. 그런데 만약 교실 안까지 CCTV를 달아서 선생님이 너희를 다 감시한다면 어떨까? 반문. 이 질문 하나면 아이는 그건 좀 싫은데? 하면서 스스로 생각의 균형을 잡습니다. 부모는 심판이 아니라 생각의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전 팁을 드릴게요. 요즘 핫한 AI 판사 이슈입니다. 5, 6학년 아이들이 아주 흥미로워하는 주제죠.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다면 더욱 좋습니다. 식탁에서 툭 던져보세요. AI가 판결을 내리면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 뇌물도 안 통하잖아. 그럼 아이가 반격할 겁니다. 에이, 그래도 기계한테 재판받는 건 기분 나빠요. 이 짧은 대화 속에 공리주의 효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대한 철학적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사회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그 공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성적인 주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감성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쟁 난민, 기후 난민들. 아이들에겐 그저 먼 나라의 난민일 뿐입니다. 그때 책 이야기를 꺼내세요. 이 뉴스 보니까 긴긴밤에 노든 생각나지 않니? 가족을 잃고 뿔까지 잘린 채 낯선 곳을 떠돌던 그 마음 말이야. 뉴스의 차가운 팩트에 책에 따뜻한 서사를 입히는 순간 아이는 뉴스를 보며 공감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디지털 시대지만 저는 아날로그 방식인 뉴스 스크랩을 강력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딱 하나 아이가 관심 있는 기사를 오려서 노트에 붙이게 하세요. 그리고 형광펜 2개를 쥐어주세요. 기자가 쓴 사실에는 노란색, 그걸 보고든 내 생각에는 파란색을 칠해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자신의 논리를 글로 정리하는 훈련. 이보다 더 완벽한 비문학 독해 훈련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솔직히 겁나시죠? 애가 어려운 경제, 용어나 정치 문제 물어보면 어떡하지? 무식해 보이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솔직한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아빠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 지금 같이 검색해 볼까? 이 말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찾아보면 되는구나라는 태도를 배우니까요. 부모는 지식을 자판기처럼 뱉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러닝메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수고로운 과정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를 세상 일에 무관심한 방관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다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성적 좋은 아이는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른 아이, 공동체를 고민하는 아이는 드뭅니다. 독서와 뉴스의 만남이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 저녁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건네며 부탁하세요. 요즘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뉴스가 뭐니? 그리고 그중 하나를 골라 이번 주말 식탁 토론 주제로 삼으세요. 노키즈존, 사장님의 자유일까? 어린이에 대한 차별일까? 정답은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듣는 그 15분의 시간이 아이를 성숙한 시민으로 키웁니다.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학교가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가정은 가치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오늘 밤 TV 볼륨을 줄이고 아이의 목소리를 키워주세요. 여러분의 거실이 세상을 읽는 가장 따뜻한 학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